자, 시작하자고요. 과세대상 토건주 선항이죠. 건축물은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세율 구조가.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분리는 가장 낮게 과세하는 게 저율분리, 가장 높게 과세하는 게 고율분리,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합쳐서 분리과세. 그럼 이거 필수예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율분리, 그리고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비싼 고율분리.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4% 사치니까. 그럼 저율분리는 007도 있고 0.2%도 있죠. 요렇게 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비례세율. 합산이니까 뭐다? 합산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뭐다? 별도 합산.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땅,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가장 싼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뭐다? 종합합산.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은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모든 주택은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로 가네요. 이거 암기해야죠. 자,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을 안 해요. 세율이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1주택자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로 돼 있다고요. 이거 1주택, 2주택자는 2주택 이상은 0.05를 인하시키죠. 0.05에서 0.05를 인하시키니까 0.35%까지 갑니다. 이렇게 2주택 이상. 주택은 세율을 두 가지로 암기해야 돼요. 추일 사랑 4단계. 2주택 이상은 0.05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0.4에서 인하 0.35까지 4단계는 똑같고요. 자, 그럼 별도 합산 초과 누진. 이거는 몇 단계예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몇 단계 초과 누진이라고요? 4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그럼 세율 몇 프로? 별도 합산. 최저 0.2에서 최대 0.4%. 종합은 뭐다? 0.2는 똑같죠?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0.5%. 이게 암기해야 돼요. 쓰면서 암기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별도는 숫자 배열이 편리사, 종합은 종이요. 편리사, 종이요. 딸랑딸랑 3단계, 종이요. 종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야? 편리사, 숫자. 그래서 재산세 세율은 1%가 안 돼. 싸. 근데 사치는 몇 프로야? 가장 비싼 몇 프로야? 4%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1%가 안 됩니다. 중과세 빼고요. 자, 선박은 몇 프로예요? 선박은 0.3%. 항공기 이것도 0.3%. 이렇게 비례세율을 쓰자. 자, 근데 종부세랑 비교해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뭐를 과세한다? 토지만. 주택과 토지만 과세해야 돼. 뭐는 제외한다? 분리는 제외합니다. 종부세에서. 분리는 제외한다고요. 재산세는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해. 그래서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분 한 분 오셨네. 바쁘신가 봐요 요즘. 바빠요. 원래 여기 충청도잖아. 이해해요. 느릿느릿하면서 딱. 그러나 실속은 꽉 찬 게 충청도 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면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에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우리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전부 뭐만 적용한다? 비례세율만 적용한다고요. 종부세랑 연결시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5번. 자, 재산세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가 나온다. 이게 무슨 주택이다? 겸용.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으로 사용하죠. 겸용.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 물어보는 것은 일구로 출발하는 거와 한동으로 출발할 때는 지문이 달라요. 일구는 결국 개인 소유 상가주택이죠. 일구는 상가주택이야.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한다?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면 큰일 나요. 이상일 때는 전부주택으로. 이상이 뭐야?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1구. 1층은 자기 건물이야. 중개업소를 하고 2, 3층은 주거용으로 사는 거죠. 1, 9. 이런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놀아도 되잖아요. 2년 전인가 저기 저 평택 아래 거기가 무슨 송탄인데 3층 건물이야. 가격이 7억 5천이래. 뭐 3년 아니야. 한 6년 전인가 보다. 3층인데 7억 5천이래. 에? 그래갖고 3층은 자기가 살아. 2층은 전세나 2억에 전세나 2억에. 그럼 여기는 옆에도 있겠죠. 3칸인가 된대. 3칸. 그럼 옆에는 월세가 뭐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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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들어와. 월세가 300만원. 그럼 자기 돈 얼마 안 갖고 샀잖아요. 5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더블로 뛰어서 15억 간답니다. 15억. 월세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50% 대출을 받고. 그럼 이거 전세 2억 났잖아. 여기 3칸이니까 보증금이 5천 1억 5천이야. 그럼 2억 놓으니까 3억 5천이잖아. 그럼 3억 5천 대출 받고 자기 돈 하나도 없더라도 이 상가 건물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금방 부자가 되잖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간보다가 끝나요. 나보고 사라 그랬어요. 이거 다 돈 된다고. 꼭 사기꾼처럼 보여. 자기 돈 뭐다 취득세 이렇게 내야 되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 빨리 금매부리니까 잡으라고 그래서 그 와이프랑 같이 갔잖아. 거기 송탄이야. 송탄 사거리.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냐, 니나 가라 그래. 나 그래서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이거 출발이 뭐라고요? 1, 9. 그러나 잘못 잡으면은 코피 터져요.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권리 분석을 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1구는 뭐다? 50% 이상. 요건이 이상이야. 이상.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 받아. 전체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한동은 뭐다? 이거는 집합 건물이죠. 주상 복합 아파트야. 여기는 상가로, 이거는 주거 아파트잖아. 여기는 상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따로따로 봐. 구분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아파트 따로, 상가 따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그럼 이럴 때는 따로따로 봐. 그럼 주택은 주택으로 봐.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야. 나머지는 뭘로 봐? 상가로 본다. 그럼 땅을, 밑에 땅이 있잖아. 이 땅을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오답이에요. 항상 건물의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상가 면적에 따라 부속 토지가 달라지겠죠? 면적 비율. 부속 토지 뭐에 속지 말자?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한동, 일구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한동은 주상복합 아파트 따로따로 본다고요. 따로따로.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2주 지나면 또 까먹어버리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프린트 한 장 봐요. 2페이지 뒤에. 2페이지 뒤에 가운데 2페이지 가운데 재산세를 보라고요. 취득세, 재산세, 임대업, 양도소득세가 나왔잖아요. 자, 재산세 찾았어요? 자, 취득세든 재산세든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몇백 가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10배. 10배. 5배 하면 안 돼요.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가운데 10배.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보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밑에 네 번째 칸 한동. 이걸 찾아야 돼요. 한동. 한동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 9. 자, 드디어 나왔다.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근데 이 1구가 무허가 주택이야. 1구가 허가난 게 아니라 무허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안 보고 종합 합산 과세합니다. 무허가니까. 자관 무허가 땅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라고요? 종합 합산. 허가받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구. 한동 1구 찾았어요? 근데 무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라고요? 종합 합산. 이렇게요. 잘 찾으세요. 자, 그 다음 강의 노트로 들어갑니다. 57페이지.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 저율분리, 고율분리, 별도 합산, 종합합산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찾았어요? 자, 첫 번째는 저율분리, 줄여서 분리입니다. 대표적인 저율분리 뭐가 있다?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전답과수원. 그럼 농지는 첫 번째 뭐다? 농사 지어야 돼요.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영농에 사용해야 돼.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겠죠? 자, 농사 짓고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지역을 따져. 지역. 적정 지역에서 지어야 돼.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3군데. 군 지역에서 지어야 돼. 항상 읍면을 포함합니다. 시골에서 지어라. 농사를. 그리고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 농사를. 그리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다? 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요. 그럼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라? 계록에서 지어라.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농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죠? 이런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뭐다? 투기 목적, 무슨 합산이다?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적정 지역이 몇 군데야? 1군데, 2군데, 3군데예요. 그래서 시 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도시 지역 밖에서 짓거나 계록에서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부 투기 목적 종합. 이게 농지야. 그럼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이건 알겠지.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대답 안 하기로 다 짰어요. 재산세 세율은 세금이 싸요. 1%가 안 돼요. 사치 빼고 중과세 빼고는요. 농지는 세율이 몇 프로야? 분리로 결정되면 007%라고요.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천분비로 물어볼 때는 뭐다? 1,000분의 뭐다? 0.7 똑같은 거예요. 007%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뭐 갖고 하라 그랬어요? 총 갖고 007. 가르치는 대로 까먹어.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까먹고 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 집사람 10년 중개사 공부해도 이거를 못 외워. 007 세율이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저율. 총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하라고 좀. 멧돼지 농장이다. 그럼 멧돼지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야 죽지? 막대기로 휘지으면 바로 달려들어 즉사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딱 농사 지을 수 있는 체질이 딱 2명 있는 것 같아. 자. 목장용지도 소 키우면 다 돈이잖아요. 우리 사촌이 저기서 소농장에 소. 지금 빌딩이 2채야.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소 5마리를 사달라고 그래갖고, 건강하잖아.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소목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가 지금도 한 1,000마리 가까이 돼요. 1,000마리당. 그래서 농장을 크게 하니까 결혼도 하더라고. 결혼도 해. 가끔 가다 우유 짜는데 손만 가면 되죠. 우유 짤 때 따뜻합니다, 그거. 자, 그 다음. 2번째는 임야잖아. 자, 임야는, 시골의 임야는 원칙이 투기 목적 종합이죠? 어떤 목적?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목적. 산림 구호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다 분리과세야. 대표적으로 뭐다? 임야인데 공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환경지구야.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인지 보존지구인지 잘 봐야 돼요.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저율분리라고요. 그러나 공원자연,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38선 옆에. 그래서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와 보존지구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존지구 밑에가 환경지구입니다. 환경보호 목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이 비과세예요. 군사가 나오면 군사, 제한보호구역. 근데 이것도 군사가 나오면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뭐다? 군사가 나오면 제한인지 통제인지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요. 제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잖아. 왜?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이 통제는 비과세예요. 38선 근처. 그래서 군사가 나오면 제한은 분리과세, 통제는 비과세. 구분을 하셔야 돼. 공원과 군사를 구분하자. 여기 혹시 군대 간 자녀 계신 분 계세요? 네? 여기 군대 갔어요, 애들? 듣지도 않아. 요즘 군대는 지상의 낙원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월급도 팍팍 주잖아요. 그죠? 월급도 급여도 팍팍 준다고요. 알뜰한 막 1,000몇백만 원씩 모아갖고 제대한대요. 군대 안에서 그 통장을 만들려고 그런데요. 100만 원 받으면 20만 원만 쓰고 한 달에 8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고 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우리 아들들은 다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 왜 그렇게 외출을 많이 보내는 거야? 올 때마다 좌우간 돈 갖다 쓰고 술 퍼먹어. 왜 외출의박을 많이 보내? 딱 1년에 한 번씩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계군이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야, 틈만 나면 한 달에 두세 번 나와요. 이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야. 민간인도 그렇게 안 살아요. 자, 군사는 뭐를 조심하자? 제한, 통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된다. 저도 군대 병장제대에 있어요.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 거기 말뚝 박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 갈매기 내가 그랬어요. 너는 군대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뚝을 박았으면 지금 연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강의하다 보니까 연금도 빵이야. 군대 말뚝 박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말뚝 박으면요, 강원도 가면요, 그 밖에서 살면요, 식당에서 쌀이 2감 하면은 저 4분의 1을 그 사람 앞에 몰래 갖다 줘요. 소고기도 이만큼 나오면 반 뚝 잘라서 그 선임마사라 그러죠. 집에 몰래 갖다 줘요. 기름도 막 있으면 빼가지고 막 갖다 줘요. 그거를 와이프가 팔아요. 또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은 그랬다고요. 내 그 신부는 엄청 한 거예요. 제대해갖고 뭐 하고 나오려다가 내 불쌍해서 그냥 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임야. 그럼 임야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 가장 낮은 007. 그러니까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007이에요. 세율이. 했던 것 또 안 해 지금.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공장용지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기 전에 뭐가 빠졌어요? 목장용지가 빠졌다고요. 앞으로 다시 가요. 목장용지가 빠졌어. 자, 이 그림 보라고요. 목장용지도 같이 갑니다. 근데 목장용지는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농지와 목장 지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기준 면적 초과는 뭐다?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기준 면적 초과가 나오. 근데 농지는 특징이 뭐야? 면적 제한 없어요. 근데 목장 용지는 면적 제한이 있어. 왜 면적 제한이 있어? 꼼수부리니까. 소는 한 마리인데 목장은 10,000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목장은 군에서, 시골에서, 도시지역 밖에서. 그리고 시지역에서는 목장은 어디에서 한다? 계록에서 해야 된다. 세 똑같잖아. 단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이에요. 농지랑 똑같네, 지역이. 단 목장을 주상공에 했을 때는 뭐다? 전부 종합합산. 똑같다고요. 그럼 목장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07. 농지랑 똑같잖아.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다. 그러나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주의할 거는 어디에서 알아? 시에서 목장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돼? 계록에서 해야 됩니다. 목장으로 인정받는다고요. 지금 목장도요. 개농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개농장도 인정해요. 식용 이런 거 법의 개농장도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하고 개가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그 후배 형이 원주에서 개농장에 가보니까요, 철창에 개들이 갇혀 있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끔찍스럽더라고요. 끔찍스러워. 개농장에서 그 형수는 뭐 하느냐면 개고기집을 해요. 15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고기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형수나 친구 형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눈빛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 그럼 개들이 그 눈빛만 딱 보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대요. 참 희한한. 개들도 감정의 동물이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는 개똥을 조심하자.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어. 숲속에 그 변, 그냥 막 함부로 막 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개똥이 보이면 보는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딱 올렸어. 안 치우잖아. 경비실에서 개똥 치워주세요. 그러면 경비원 승질내요. 그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싹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치우자. 그러니까 단톡방에 너 어떤 놈이야 그래. 괜히 옆에 가다 보면 그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치우고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공장용지도 생산 공급용이잖아. 재화를 생산하잖아. 그럼 공장은 어디에 써야 돼? 군지역, 시골에 써야 돼.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게 공장이야. 그럼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공장 땅이니까. 근데 공장 땅이 시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공장을 내? 주상공 녹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공장 허가가 안 나. 주상록은 공장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간해수공업을 하는 영세업자가 일반 건물에서 공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일반 건물은 상가잖아요.
그래서 별도, 이게 별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용지는 항상 초과는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공장용지는 적정 지역이 몇 군데야? 3군데. 군, 그 다음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적정지역 이거잖아요. 그러나 시에 있을 때는 어디서 공장을 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 그럼 주상공은 공장이 아니에요. 주상록은 이거는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일반 건물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합산으로 간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별도 합산으로 가려면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군은 다 공장이에요. 어디서 공장을 해야 돼? 시. 주상록,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고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거지역에 딱 보면 상가들이 있잖아요. 딱 가다 보면 1층에서 인형 공장이 있어. 인형을 막 만드는 거야. 일반 건물 저 안에서. 그거는 뭘로 본다? 상가로 봐서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3가지. C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이내, 초과는 다 종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분리, 별도, 종합으로 다 갈 수 있네요. 분리로 가죠.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고, 초과일 때만 종합이에요. 초과일 때만. 초과일 때만. 그러나 공장을 어디서 해? 군에서 하는 거야. 군에서. 군도 주거지역 있죠? 그 주거지역 하면 공장이라고요. 분리로 간다고요.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3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시, 주상록, 기준면적 이내. 별도. 초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초과. 그럼 공장을 군에서 해. 공장을 군에서 하면 무조건 뭐다? 군인데 주상록에서 해. 무조건 뭐다? 기준면적이라는 분리과세. 자, 그럼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0.2%. 0이야 공장 가자. 알아들었나요? 산업 역군이 했어요. 영희, 영자, 말자, 숙자 다 중학교 졸업해갖고 수도권으로 올라오잖아요. 내가 저기 인천에 보면 동일방직이라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봄에 되면요 시골에서 쭉 버스가 올라와. 다 중학교 나온 애들이야. 얼굴이 깨재재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특히 맏딸 쭉 올라와서 이제 3교대를 합니다. 3교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야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졸업해서 뭐다? 은행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또 술집도 가고 다 직업이니까 그것도 직업이 다양하죠. 공장용지입니다. 세율이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라고요? 0.2%. 0이야 공장 가자. 좀 외워요. 외워. 그 다음 주택 산업 뭐다? 공급 목적이야. 공급이니까 투기가 아니자 분리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땅? 정부 출연기관 공사 땅. 공사 땅은 집을 짓기 위해서 공급하는 땅. 공사 땅.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염전터미널. 염전하면 뭐가 기억나? 소금 생산. 그럼 소금 생산을 해서 전국으로 납품하죠?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 그래서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이죠. 그럼 이에도 세율이 몇 프로야? 0.2%.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0.2%라고요, 세율도. 007보다는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되는 게 뭐다? 염전, 터미널은 분리과세입니다. 생산, 공급 목적이므로. 자, 고율분리. 자, 이렇게 해서 저율분리가 끝났다. 가장 비싼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치 목적 두 개. 사치잖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사치야, 사치.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야, 줄여서 분리. 고급오락장 토지 사치잖아. 그럼 이거는 매년 몇 프로씩 재산세를 과세한다? 사치니까 몇 프로? 가장 비싼 4%짜리에 4%. 사치니까 4%.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끝났네. 자, 이번에는 뭐다? 별도 합산. 이거 무슨 목적이야? 사업 목적. 사업하는 땅.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뭐다?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이에요. 그래서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상가 땅, 사무실 땅, 그리고 별도 합산으로 보는 토지. 건축물은 없지만 별도로 봐주겠다. 나왔네.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차고용 토지도 사업하는 땅이에요. 사업하는 땅. 글씨가 뭐야? 사업법이잖아. 사업법. 별도 합산. 그 다음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도 뭐야? 이거 다 사업하는 땅이야. 사업자. 사업하는 땅은 다 별도 합산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운전학원. 운전학원 가봤죠? 이거 운전학원용 토지도 사업하는 땅입니다. 건물은 없지만. 그리고 임야인데 어떤 임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을 도와주는 땅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도 별도 합산이다. 별도 몇 개 안 되잖아. 자, 그래서 분리, 종합, 별도가 끝났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종합이잖아. 나머지는 다 종합 합산이에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분리, 종합, 별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1번.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다 아까 설명했잖아. 목장용지인데 기준 면적 이내예요. 초과예요.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이에요. 초과잖아. 그 다음 2번. 법인단체 소유농지는 법인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종합이죠. 그리고 어떤 땅,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사 안 지은 것도 투기 목적. 근데 3번은 뭐다? 농지와 목장용지가 어디서? 시에 있잖아. 도시 지역에 있을 때는 계록에 있어야 불립니다. 계록 제외니까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고요. 계록은 분리로 가고, 제외니까 투기 목적, 종합. 그리고 4번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도 투기 목적, 종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에요. 건축물입니다. 시가 표준액 2% 미달. 2% 미달일 때는 뭐다?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으로 봐. 별도 합산.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갑니다. 제외. 2% 미달. 그래서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바닥 면적 제외는 종합 합산이라고요. 2% 미달. 그 다음 6번은 뭐다? 무허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무허가잖아. 이거 무허가야 무허가. 6의 경우 무허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 토지로 봅니다. 무허가야 무허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별도 종합.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분리. 그 다음 별도. 종합으로 구분했죠? 그러나 종부세는 어떻게 돼? 종합부동산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만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는 지금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자,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나왔네. 건물 2% 미달. 그럼 2% 미달이잖아. 그럼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바닥 면적은 별도합산.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2% 미달. 그럼 두 가지로 나눠라. 바닥 면적은 별도로 가고 제외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종합 2% 미달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뭐다? 무허가야. 무허가. 그래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안 보고 무슨 합산?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고요. 무허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무허가에 무허가. 이렇게. 무허가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럼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포인트만.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자, 일단은 꼭대기 보시면 이거를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꼭대기 보시면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분리과세는 개별 과세한다. 꼭대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했어요. 분리로 가는 땅, 별도로 가는 땅, 종합으로 가는 땅을 반드시 구분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볼 때는 분리는 과세 안 합니다.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